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 기출문제은행 2024년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 공부할 건데요. 우리 공부 지난 시간에 다항식을 이제 끝마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 공부할 진도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개념 스토리부터 공부하고 조립제법,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조립제법까지 공부를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봐야겠죠. 개념 확인 문제 각 영역별로 조립제법까지 항등식부터 조립제법까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합평 유형 스토리에 우리 기출문제 나와요. 페이지마다 기출문제 한두 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잘 보이시죠? 개념 강의인데 자이스토리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인터넷 강의 인강을 들으실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인강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합시다. 볼게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항등식이란 무엇인가? 미정계수법이란 무엇인가?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고요. 내가 처음에 이제 평생교육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항등식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한자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등식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자식이 있어요? x 플러스 2는 y-1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x, y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음의 식이 만족하는가예요.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몇 코마 몇일 때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느냐. 여러가지 있겠지만 x에 0을 집어넣으면요 좌변이 2가 되니까 y는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0,3. 그 다음에 x에 1이 들어가면 y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2가 들어가면 y에는 5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x, y의 좌표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기육과 같은 항등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문자,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성립하는 것, 좌변과 우변이 어떤 특정 x, y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이라는 말을 했죠. 그죠? 여기 보이시는 특정이라는 특정 x, y 좌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항등식의 성질에서 보시면 특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일반적인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특정 x, y 좌표가 없이 모든 x의 실수, 그죠? x가 실수 범위 안에서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이라 한다라고 할 거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뒤에 수능 기출문제 푸시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항등식 문제가 개념만 잡아놓으면 쉽지만 개념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고 겨우 방정식 풀기에 급급해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a', b', c'은 상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는 당연히 모르는 미지수가 되겠죠. 그죠? 상수와 미지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 x에 대해서 상수 a와 b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다음 ax 1번 ax 플러스 b가 항상 0이 되려면 x는 뭐예요? 단 x는 모든 실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0이 나오려면 당연히 뭐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a가 0이어야 돼요. 그리고 b의 값도 0이어야 돼요.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항등식이 0이라는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항등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테고,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와 x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상수가 또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x의 개수는 a와 a 프라임, 상수가 b 프라임이에요. 이것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같아 주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x는 모든 실수니까, 모든 가능한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니까 x의 모든 실수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만족하려면 a와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x와 x는 서로 같으니까요. 이렇게 항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건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냐면 모든 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시면요. a-a 프라임 x 플러스 b-b 프라임은 0이 돼요. 그죠? 자, 이것은 결국 x가 모든 실수면 앞에 있는 x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모두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a 프라임이 0이 돼야 되고 b-b 프라임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a는 a 프라임과 같을 수밖에 없고 b는 b 프라임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판서 좀 지울게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번에는 2차식이거든요. 2차식의 항등식 조건인데요. 2차식의 항등식 조건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이것이 항등식을 만족할 때 x는 모든 실수예요. x에 어떤 실제 숫자, 존재하는 숫자가 다 들어가도 항등식 조건 0을 만족하려면요. 당연히 a, 개수 a가 0이어야 되고요. b가 0이어야 되고 상수 c도 0이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항등식이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만족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똑같아요. x는 뭐죠?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럴 때 당연히 좌변과 우변은 같으려면,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같은 항끼리,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서로 같은지 비교해 주셔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은지 비교를
해 주셔서 서로 같아야지만 반드시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증명을 하자면 앞서 1차식 증명한 것과 같이 증명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a x의 제곱 자변으로 이항을 하면요, a 프라임 x의 제곱이겠죠. a 마이너스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돼요. 이게 0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우변이 0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0이 되려면 각각의 개수와 상수가 다 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a-a 프라임은 0이어야 되고 b-b 프라임은 0이어야 되고 c-c 프라임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a는 a 프라임과 같고 b는 b 프라임과 같고 c는 c 프라임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이것을 이제 예로서 문제를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엔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욕구에 현혹되지 않고 공부 자체를 매우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과 많이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만 막연히 잘하면 뭔가 나중에 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자신 공부 못하지만 친해지고 싶다고 하다가 해를 끼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봤어요. 공부를 재밌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실제로 본능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해끼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많이 보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심심하면 마케팅하러 오셔가지고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안 좋은 글을 좀 눈살 찌푸려지는 글을 남긴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지 들어와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할 생각은 없는데 들어오셔서 공부를 방해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방해죠, 일종의.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블로그를 하기가 겁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소개시켜 주시길래 저와 같은 튜터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이제 힘을 받아서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아휴,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 다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공부가 하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깨달고 깨우치면 정말 재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시작할게요. 단서는 좀 지우고요. 자, 미정계수는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에서 결정되지 않는 개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 등이 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방금 항등식을 가정하고 다음에 등식을
풀었을 때 뭐예요? 미지수에 대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각각 x, y 좌표를 구해냈죠. 그죠? 이것처럼 x는 0, y는 3 이렇게 서로 짝지어주기만 하면 항등식에 대입을 하면 등식이 성립해요. 이걸 바로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이건 뭐다? 항등식을 풀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등식의 각 변의 각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데요. 이 계수가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있고요. 그 다음 cx 플러스 d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1차식은 1차식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죠. 그래서 미정계수, 여기서는 미정계수가 x가 아니에요. 그죠? 이 항등식, 특정 항등식에서는 선생님이 미정계수를 xy로 놨지만, 자, 여기서는 미정계수가 x가 아니에요. x는 뭐죠? 미지수예요. 여기서 계수가 a, c고요. 그 다음에 b, d는 상수죠. 그죠? 계수는 미정계수 앞에 있는, 그죠? 곱하는 숫자를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미지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상수라고 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x와 x에는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다음 등식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a는 c와 같아야 되고 b는 d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계수 비교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계수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거, 이게 뭐죠? 수치 대입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까지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판서 좀 지우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빠르게 넘어갈게요.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r은 fa이다 라는 정리와요.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f는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나머지 정리와 나눗셈 식입니다.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r1, x-베타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할 때 다음 fx를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나눈 나머지는 다음의 순서로 구한다.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첫 번째 fx를 x-알파, x-베타, qx라고 놓으면요. 당연히 나누는 숫자가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b가 되고 a, b는 상수로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알파는 r1이 되고 f베타는 r2이므로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시면 r1은 a 알파 플러스 b, 그 다음에 r2는 a 베타 플러스 b 이렇게 얻으실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1번 식에 대입을 하게 되니까 앞에 있는 이 식은 0이 되니까 뒤에 있는 나머지에다가 수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하여 a, b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연립을 한다는 것은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미지수 두 개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 정리입니다. 다항식 fx가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fa는 0이 돼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fa면 fa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항식 fx가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럴 때 앞에 있는 이 식이 x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합니다. 대입했을 때 반드시 나누어 떨어지면 0의 값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입니다. 자, 조립제법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를 일정하게 나열을 한 다음에 각각의 나눌 수 있는 제수, 나머지를 구해내는 단계의, 그러니까 조립의 단계를 제수로 나누는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쭉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누는 숫자의 나머지를 정리해서 계산해서 나타내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뭘로 나눈다고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럴 때 나머지와 몫을 구하라 라고 했죠. 자, 나머지는 r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몫은 q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에서는 자, 이렇게 개수가 뭐예요? 3차식의 개수는 3, 2차식의 개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차식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상수는 4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숫자, 제수죠, 얘가. 이 제수를 뭘로 놔야 되냐? 이 제수가 0이다 라고 놨을 때 값을 보셔야 돼요. 제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보면 1이죠. 그럼 반드시 여기다 1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 3 내려오고요. 두 개를 곱해요. 3.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세요. 더하면 1. 그 다음에 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합니다. 2. 그 다음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6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 마지막 것이 이것이 나머지가 돼요. 그 다음에 몫은 뭐가 되냐면 앞에 보이시는 이거예요. 여기다가 자 1차식으로 1차식 제수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2차식이 돼야 결과식 3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몫은 2차식으로 쓰는 거예요. 3은 x의 제곱의 개수가 되고 1은 x의 개수가 되고 2는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 6이 돼요. 왜냐? 제수가 1차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보다 더 낮은 상수항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공부했으면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기초가 약하면 아마도 아마도 문제 푸는 게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과정 다시 한 번 더 보셔야겠죠? 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항등식을 모두 고르세요 했네요. 1번 항등식을 모두 고르면 8x 플러스 2는 5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건 항등식이 안 돼요. 왜? 좌변과 우변에 x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거든요. 자, x는 모든 실수에 항등식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미지수 x, 그죠? 미지수 x는 모든 실수가 돼요. 자,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항등식이란 뭐다? 미지수 x가 반드시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반드시 항등식이 돼요.
자, 근데 앞에 기억 보니까 x가 모든 실수인데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면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 없어요. x가 들어갈 때마다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등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니은 볼게요. 니은은 항등식이 가능해요. 왜냐? 자, 좌변과 우변을 니은의 경우 좌변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죠. 자, 이것을요 정리를 해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하세요. 그럼 좌변을 먼저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니까 4x 플러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변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에요. 자, 좌변과 우변과 뭐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x에 어떠한 실수가 들어가도 이것은 뭐예요? 항등식 만족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디귿 x의 제곱 플러스 x는 0이에요. x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0을 만족하려면 앞에 x의 제곱의 개수가 뭐죠? 1이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1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x가 모든 실수라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죠? 왜냐면 x는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x는 뭐가 되죠? 0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0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경우만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 항상 항등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항등식이 되려면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의 경우 한번 볼게요. 리을의 경우는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좌변을 우리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러면 x에 어떠한 실수가 들어가도 등식이 만족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리을은 항등식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죠? 이런 경우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고 좌변에 우변에 있는 미지수들을 다 이항을 하면 항들을 다 이항을 하면 서로 0은 0이다 라고 이렇게 항등식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세요. 미음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죠. 이번에는 우변을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보시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항등식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x 중에 항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기억 안되고 디귿 안되고 니은,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일단 판서를 지우고요. 항등식에 대한 기본 여기 이렇게 써놨죠. 항등식은 반드시 미지수 x가 모든 실수라는 조건 하에 개수들이 또는 상수가 좌변과 우변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같아야 항등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등식에 B2번부터 B5번까지 볼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A와 B와 C 쭉 보시면 항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일 어렵게 보이는 B5번 한번 볼게요. B5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a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x-1 플러스 c 이래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우변을 일단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쭉 나열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와 상수를 비교해서 서로 항등식이니까 같다라고 놓으시면 a값과 b값, c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a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플러스 c예요. 자, 이 값은 2차식은 x의 제곱 a 계수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1차식은 bx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b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b, c 다 존재하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좌변은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었죠. 이런 경우에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 자, 2와 a가 같아야 돼요. 왜? x는 미지수고 이 미지수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계수가 같아 주셔야 답이 돼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6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a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b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 나왔습니다.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는 1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값과 b 값이 나왔죠? 그러면 c 값이 나와야 되겠죠? 2 마이너스 1이니까 1. 자, c는 당연히 마이너스 7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1이 되고 c 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판서 지울게요. 자이스토리 인강 보시면서 선생님 튜터링 같이 들으시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해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선생님 진짜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정말로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B6번, B7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B8번부터 B10번까지 나머지 인수정리, 조립제법까지 한 문제씩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 다음식을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예요. 이번에는 B9번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B6번부터 B7번까지는 똑같이 항등식 만족하는 식으로 만드시면 됐고요. 앞에는 X제곱식, 그 다음에 X의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 B6에서 B7까지는 미지수가 모든 실수 XY라고 했죠. 그죠? XY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제곱항, X항, 상수항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X, 미지수 X항, 미지수 Y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놓으셔서 항등식 조건 만족하게끔 해서 A, B, C를 구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다항식 B9번이요. 자, 다항식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나눈다?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아래 값을 구하세요 했네요. 자, 이 값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세요. 그러면 그때 몫을 우리가 q라고 한다고 칩시다. qx가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죠? 왜냐? 다항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함수식인 x를 붙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자, 나누는 수 제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r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식을 fx라고 놓으세요. 3차식은. 그러면 여기 3차식 f에 1을 대입하면요. x1을 대입하세요. 제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변은 어떻게 돼요?
F1을 대입하시면 좌변과 우변의 결론이 나오죠.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에 1을 대입하면 0 곱하기 QX 이렇게 되고 나머지 R만 남아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앞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던 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나오나요? 좌변은 5에서 2 빼니까 3. 그러면 우변은 이 부분이 0 되고 없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R만 남아요. 결국 F에 2를 넣은 것은 뭐다? 뭐와 같다? F1은 나머지 R과 같고 이 나머지 R은 결국 3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쭉 정리하셔서 이제 나머지 B16번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 중 다항식의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인수라고 하면요 뭐냐면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죠. 그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다음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항식을 fx라고 놓으면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것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 나머지가 즉 0인 것을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 r이 0인 거. 그러면 보세요. 기역은 x-3이죠. 그죠?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예요. 이렇게 빠르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fx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B16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f에 3을 집어넣으세요.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14가 나와요. 14는 0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푸셔서 답을 구하시면 니은하고 디귿만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B17번은 앞에서 다 했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B19번 한번 보겠습니다. B19번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것을 피제수라고 해요. 나누는 숫자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피제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얘가 제수예요. 나누는 숫자니까. 그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시면 자, 제수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을 쓰시는 거예요. 다음 피제수의 개수를 쓰세요. 개수 쓰기. 개수 쓰면 4. 그 다음에 3차식의 개수, 그 다음 2차식의 개수, 그 다음 1차식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4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 다음 4와 2분의 1을 곱하면 2 더합니다. 마이너스 4 곱합니다. 마이너스 2 더합니다. 6 곱합니다. 3 더합니다. 2가 되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 그 다음에 몫의 개수죠. 몫. 그래서 몫은 뭐가 나오죠? 4x의 제곱이에요. 3차식의 피제수는 제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몫은 당연히 2차식으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가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에서 QR코드 있는 문제는 인강을 들으시면 되니까 QR코드가 없는 문제가 32번과 B32번과 B34번 있네요. 32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B32번. 자, B32번 등식은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 뜻은 뭐예요? x가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다음 등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고 각각의 x에 관한 차순의 개수가 항등식이니까 같다라고 놓으시고 a, b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때 a와 b 구하셔서 a-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좌변이에요. 우변은 2 곱하기 x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b야. 이거 앞에 선생님 풀었던 거랑 똑같은 유사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푸시면 좌변은 이제 우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좌변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우변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 x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가 개수, 그 다음에 x 1차항,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항이 2 플러스 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아지려면 서로 2차항은 2차항끼리 개수, 1차항은 1차항끼리의 개수,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하죠? 그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 부분만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값을 구하시면 돼요. 3은 4 플러스 a와 같고, 4는 상수항 4는 우변에는 2 플러스 a 플러스 b와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B 3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상수예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위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좌변과 우변이 다 등식이 성립해야 해요. 왜냐하면 항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이고요. 우변은 정리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x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4x가 되겠죠? a 마이너스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요. a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4-2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같아져야 되죠. 미지수 x가 모든 실수이니까요. 항등식 만족하려면 개수가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x제곱차항 개수가 이미 같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인 3과 a-4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3은 a-4와 같고 2는 4-2a 플러스 b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얼마? 7이요. 7. 그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b는 1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7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19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영상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게 항등식 공부했고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까지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자이스토리 수능 기출문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꾸준히 공부 같이 하도록 해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